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6월 17일 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FOMC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뭐 FOMC 나올 때까지 뭐 기다림이 될 수 있다, 관망세가 지속될 수 있다 미리 말씀드렸죠. 그게 오늘도 이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다 뭐 지난주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어떤 쪽에 종목들, 어떤 섹터를 공략해야 되느냐를 언급드리고 있죠. 요거 잘 집중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잘하면은 이게 물론 미중 간에 뭔가 발표가 나와야겠지만 요게 잘만 나오면은 인생을 한번 바꿀 수도 있는 기회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놔야겠죠. 자, 미국장 먼저 보고 갈게요. 미국은 26,100포인트 요 구간에서 지금 잘 버티고 있어요. 생각보다 엄청 강합니다. 저는 요게 61선 이렇게 한번 돌파했다가 안착을 못하고 살짝 밀려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뭐 25,600이든 뭐 700이든 마중 나가서 21선을 터치하고 21선이 이렇게 꼬리 말고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게 슥 내려가갖고 여기서 이렇게 터치하고 올라올 줄 알았어요. 꼬리 달고. 근데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죠. 혹은 요걸 살짝 이탈해서 뭐 25,200포인트 부근까지 내려갔다 올 수도 있다. 여기는 대신 지금 지지해줄 가능성이 높다. 왜?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시장에서 뭐 기대감은 뭐 7월에도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는 뭐 9월에만 인하해도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9월에 인하하면은 이제 12월에 한 번 더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건 그때 가서 보는 거고, 7월에 하면 두 번은 무조건 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7월 가능성도 뭐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저는 확률 높은 게 9월 확률 높게 보고 12월까지서 두 번 하는 거 2회 정도를 뭐 생각하고 있다. 12월에 안 하면은 아마 이때 조정 한번 나올 거고, 금리 인하 안 하면 조정이 나오고 1월에 금리 인하를 다시 하겠죠. 뭐 이럴 가능성이 높겠죠. 뭐 그래서 그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참고 정도만 하세요. 그래서 뭐 미증시가 지금 생각보다 강하게 잘 버티고 있다. 심지어 이런 의심까지 하게 돼요. FOMC 끝나고 나서 요게 하단을 방어해 준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이제 G20 정상회담 있잖아요. 이때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뒤에서 지금 연락을 잘 하면서 따로 연락을 하면서 좋은 얘기가 오가서 이런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소식을 외국인들이 미리 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시장이 잘 버티고 있어요.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기엔 너무 빨리 올라갔잖아. 이거 사상 최고치인데 미증시는 우리나라가 약해서 그런 건지 미증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상 최고치인데 저렇게 빠르게 회복이 된다? 그렇죠? 사상 최고치 갱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심도 해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의심이고, 제대로 된 현상은 뭐 지수나 이런 부분밖에 안 나오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건 안 나와요. 저쪽에도 제가 볼 때는 의심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그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시장이니까.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2130 요 구간을 한번 돌파 시도 나올 가능성까지도 볼 수 있지 않겠냐 했는데, 역시 우리 시장은 더럽게 약합니다. 여기까지 못 가고 중간에 여기서 그냥 밀려가지고 다시 내려왔는데, 조정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건 지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조정이 어차피 나와야 되는 구간인데 헤딩하고 나오면 좋다. 그게 좀 더 좋지 않겠느냐. 왜냐면 저항 한번 두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 혹은 세 번째 정도에 돌파한다 생각하면은, 위에 61선까지 있으니까 세 번 정도에 돌파한다고 생각하면은 미리 두들기는 게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덜 올라갔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한 10포인트 정도 덜 올라갔고, 그리고 대신 밀리는 거는 덜 밀렸어요. 한 2070포인트 정도까지 저는 열어놓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구간까지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터치하고 올라오는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또 밀리지도 않고 있어요. 그냥 관망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냥 지켜보는 시장인 거죠. 눈치 보기 시장.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미증시는 여기 최고가 달성하고 살짝 밀려서 이만큼까지도 회복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저 밑에 있잖아요. 하여간 더럽게 약해요. 근데 이유는 타당해요.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피해를 볼 수 있다. 지금도 좀 간이 콩알만해질 정도로 숨졸이면서 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얘네들이 고래 싸움에 우리나라 같은 새우가 등이 터지는 거예요. 이거는 야 니네 한국 똑바로 줄 서 미국이야 중국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노선 똑바로 하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노선 똑바로 해라 이거를 돌려서 야 니네 우리한테 화웨이에 부품 공급하는 거 이거 중단하거나 뭔가 문제 생기면은 가만 안 둬. 사드 보복은 보복도 아니야 그거는. 니네 가만 안 둬.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지들이 대국이라면서 대국다운 짓은 하나도 안 해요. 진짜 썩은 놈들이에요. 그래서 뭐 다들 뭐 국가 간에는 서로 이득의 다툼이니까 이권 다툼이니까 뭐 우리가 힘 약한 거 어떠겠습니까? 예. 그래서 더 강해지는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 문제는 나라의 문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주가는 지금 여기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뭐 하단으로 진짜 뭐 악재가 하나 툭 터져가지고 밀려도 2050포인트 뭐 이렇게 흔들기 정도, 뭐 위쪽으로 올라가면 2130포인트 정도 뭐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좀 더 좋아하는 건 코스닥이죠. 저는 코스피를 좋아하는데 코스닥도 물론 좋아는 합니다. 근데 코스피 굉장히 좋아하는데 코스피가 희마리가 없으니까 코스닥에 조금 더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오늘 다 그냥 뭐 희마리가 별로 없었어요. 그 선물만 뭐 약간 강보합권이고 둘 다 뭐 약세로 끝났죠. 자 수급을 보여드릴게요. 외국인들 오늘 관망이다라고 했는데 코스피 코스닥 다 그냥 매도했어요. 기관이 오늘 좀 매수를 했네요 라고 했는데 코스피 주식 조금 매수했네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도한 만큼 그냥 받은 정도죠. 이거를 누가 받았느냐, 금융투자가 받은 게 기분이 나쁘다라고 했죠. 전 금융투자는 안 믿어요. 여기서 매수해봤자 올라가면은 조금만 올라오면 단기로 정리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융투자의 매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건 코스피 얘기예요. 코스닥 아니고. 코스피 같은 경우 그러고 나머지 투신이랑 뭐 사모펀드는 다 팔았어요. 그나마 다행인 게 연기금이 요즘 수급이 좋다라는 말을 제가 이걸 계속 진짜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진짜 앵무새처럼 연기금 수급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연기금이 원래 아니랬거든요. 연기금이 주식을 더럽게 못했는데 지금은 그냥 제 기준에서는 좀 이 정도면 꽤 스마트하게 매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연기금도 옛날보다는. 옛날에는 진짜 주식 못했는데 지금은 확실히 발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하고 뭐 공부 많이 한 기관에다 위탁도 하고 뭐 하겠죠. 그래서 좀 많이 양호해진 것 같다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선물 옵션 동향 보면은 선물 외국인들이 1,500계약, 뭐 큰 물량이 아니죠. 조금 매수했는데 요 콜옵션 매도로 해서 위에 막아놓는 걸로 대체를 했죠. 그리고 풋옵션 매도. 그러니까 이것도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코스피 주식을 매도했죠. 선물 조금 매수했죠. 위에 방향 막아놨죠. 아래는 살짝 막아놨는데 외가는 살짝 열어놨다. 그러니까 뭐 급락 같은 경우 한번 나오면은 요 풋옵션 외가로 살짝 챙겨보겠다 요 정도지 지금은 방향성이 없어요. 외국인들이. FOMC 결과 보자. FOMC 끝나고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자. 얘네가 7월에 올릴지 9월에 올릴지 가능성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자. 7월에 올리면 대박 이러고 돌파 한번 나올 거고 2130포인트 나올 거고 뭐 7월에 뭐 올리는 게 아니라 9월이면은 뭐 긍정적인 정도는 나오겠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만 샀는데 뭐 그런 거 치고는 뭐 지난주에 덜 밀렸다 했는데 뭐 오늘도 그렇게 많이는 안 밀렸죠. 뭐 밀릴 만큼 적당히 밀릴 수 있는 만큼 그냥 살짝 조정받은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려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되는 게 제가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는 게 섹터가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봐야 된다. 우리나라는 이제 중소기업 쪽에도 있긴 한데 보통 대기업 쪽에서 많이 주도를 하니까 워낙 대기업에 다 몰아놔가지고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데 안 볼 수가 없다. 특히 삼성전자, 화웨이가 지금 타격을 받는 만큼 얘네가 뒤에서 잘 챙겨야 됩니다. 조만간 이렇게 하나씩 발표 있겠죠라고 제가 5월 달에 계속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제 한 달 넘었죠? 말씀드린 지. 어떻게 됐어요? AMD.
AMD랑 아예 뭐 거의 그 어깨 동무하고 나올 정도로 됐죠. 자, 이게 CPU 전 세계 컴퓨터 중앙처리 장치 CPU 2위 그리고 그래픽 카드 GPU 쪽 이쪽도 2위예요. 라데온. 예. 그죠? CPU 2위, GPU 2위예요. 자, 그러면은 GPU 1위 어디예요? 엔비디아. 엔비디아도 삼성에 붙었네요. 그러면은 글로벌 GPU 1, 2위가 삼성에 붙었네요. 그쵸?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죠. AMD가 이렇게 삼성이랑 협약을 했다? 그러면은 AMD 물량도 받겠죠, 당연히. 1, 2위 물량을 다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다가 AP 모바일 칩 쪽으로는 어디에요? 퀄컴. 퀄컴에다 어마어마한 막대한 로열티를 제공하고 있고, 심지어 애플도 소송하다가 5G 칩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다 양보해서 그냥 다 물어줬죠. 애플도 퀄컴한테. 퀄컴도 삼성. 그러면 삼성은 어떻게 돼요? 파운드리 쪽. 비메모리 키우겠다 했는데 어쨌든 2위까지 꾸역꾸역 올라왔잖아요, 지금. 그죠? 19% 해서 뭐 대만 TSMC가 50% 이하로 줄었고 50% 아래로 끌어내렸고 파운드리 쪽에 2위까지 올라왔다. 19%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래도 아직도. 근데 저렇게 대형 고객사를 미국의 대형 고객사잖아요. 이런 데를 하나하나 파운드리 끌고 온다? 그러면은 TSMC 점유율이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삼성은 점점 올라가는 거고. 물론 이걸 위해서 삼성이 요런 합리적인 의심은 해볼 수 있어요. 단가를 조금 낮췄을 수 있어요. 단가까지 높은데 삼성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대박인 거고, 단가를 조금 낮췄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받은 거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은 조금은 낮을지도 몰라요. 이익률은. 요거는 여러분도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가를 낮추면 이익률이 떨어진다. 제가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조선업종에서 이렇게 수주를 받아도 옛날만큼 이렇게 수익이 안 나온다. 이 단가를 낮춰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수익이 옛날만큼은 안 나온다. 똑같이 입찰을 받아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똑같아요. 근데 이건 없던 게 생긴 거잖아요. 점유율 면에서 삼성 같은 경우는 별거 없었어요. 파운드리 쪽에서. 별거 없었단 말이에요. DB하이텍도 10위권 달랑달랑 했고, 근데 삼성이 쭉 치고 올라간 거잖아요. 비메모리 투자한다 우리 뭐저거 좀 하면서 쭉 치고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그럼 비메모리가 파운드리랑 팹리스랑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파운드리 팹리스는 제거 영상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제 거 채널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채널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여기서 검색하시면은 다 나온다. 그래서 파운드리 뭐 여기서 파운드리 치시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팹리스도 팹리스 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관련주에서 나오죠. 그래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파운드리 쪽은 이미 됐어. 팹리스만 열심히 키우면 되겠죠. 팹리스는 어떻게 한다고요? 중소기업 업체랑 같이 뭐 조인을 해야겠지. 걔네도 스스로도 열심히 키우겠지만 중소기업들 많잖아요. 우리 파운드리 중소기업들. 거기에 투자를 같이 이끌어내서 투자를 해서 같이 커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팹리스는. 파운드리는 이미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성과를 이뤘는데, 제가 5월에 말씀드린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 생각보다 더 빨라요. 이게 지금 저도 약간 놀라울 정도로 그때 삼성이 뒤에서 작업하는 건 잘하잖아요. 이런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뒤에서 작업을 잘해도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파운드리 쪽 저렇게 잘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5G 통신 쪽 장비 쪽도 뭐 보니까 뭐 1위로 올라간, 화웨이 제치고 1위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면은 5G 쪽에 수혜 받았지. 스마트폰도 수혜 받고 있죠. S10 잘 팔리고 있고
수혜받죠. 폴드 나오면 또 잘 나가겠지. 노트 나오면 잘 나가겠지. 기본적으로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은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잘하고 있어요. 저렇게 하면서 이제 뭐 우한거리라고 치면은 삼성의 발목을 잡는 건 국가입니다. 나라가 발목을 잡고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해가지고 바이오로직스 이거 상장하는 것 때문에 분식회계 어쩌고저쩌고 해서 계속 들쑤시고 있잖아요. 삼성만 쥐어 흔들고 있죠. 그러니까 요런 게 조금 리스크가 돼가지고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N자로 나온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락 N자형으로 밀렸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한번 밀렸다가 올라와요. 이거 뭐예요? 이중바닥 저점 시그널이죠. 올라왔는데 여기 지금 제가 그려드린 요 구간에 43,500원 여기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했는데 43,500원, 44,000원 사이 여기는 돌파해줘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그럼 이 구간이 중요한 구간인데 여기까지는 와 있잖아. 지지를 잘 받고 있어요. 심지어 여기가 21선이 이렇게 꼬리를 말아서 올라오고 있네요. 돌파해서 꼬리를 말아서 올라오고 있고 위에 지지를 받고 있다. 저는 삼성전자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주식 쓸데없이 내가 뭔 종목인지도 모르겠고 막 이런 거 갖다가 막 갖다 붙이식으로 호재성을 갖다 붙이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삼성전자 하세요. 자신 없는 분들은 내가 정말 자신 있고 나는 좀 분석도 좀 하고 경력도 좀 되고 어느 정도 돼 그리고 수익을 여태까지 잘 내왔어 이런 분들은 하시던 방식대로 하고 공부를 계속해서 나가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 난 수익이 정말 더럽게 안 난다. 삼성전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뭐가 문제인데. 제가 전에 롯데지주 질문한 분 계셔가지고 롯데지주 말씀드리면서 저는 호텔롯데 상장이 언제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IPO도 준비하고 뭐 상장하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저는 이 롯데지주 여기에 뭐 호텔롯데가 상장하면 그래요. 그거는 한번 반응은 할 수 있겠지. 근데 쭉 밀린 다음에 조금 반응해서 조금 올라오는 게 이게 호재인가?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굳이 롯데지주에 저는 관심이 없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차라리 저는 롯데지주 할 바엔 삼성전자 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그게 그런 호텔롯데 상장 그런 이슈 하나 가지고 물론 자산가치의 재평가는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땐 그 정도면 그냥 이슈예요. 장기적으로 성장이 아니잖아요. 자, 호텔롯데가 상장해요. 그러면은 롯데호텔의 투숙객이 늘어나나요? 그건 아니죠. 지분가치 뭐 올라가는 거랑 그런 거는 다 뭐 이해하겠어요. 그건 알겠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부분이랑 5G 부분이랑 스마트폰 부분이랑 다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왜 여기를 안 해? 저 같으면은 지주사를 해도 거기보다는 롯데지주보다는 SK 같은 걸 하겠네. 저 같으면 그냥 제 개인 기준이에요. LG 같은 경우야 다 좋은데 이제 디스플레이가 문제가 있다고 치니까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그냥 SK를 하겠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롯데지주 이런 거 뭐 이미 많이 밀렸으니까 위에 꼭대기에 사가지고 밀리신 분들이야 억울하니까 와가지고 뭐라고 하시겠죠.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거를 주장하기 전에 내 종목이 그만큼 좋은 종목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롯데지주 보유하신 분들 관심 갖고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만약에 많이 밀린 상태에서 뭐 조금씩 분할로 들어가고 있다. 그거는 그런 분들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위에 물린 분들 고집 부리지 말고 저 같으면은 고집 부리기보다는 이동할 것 같아요. 오늘도 그 롯데지주에 대한 얘기 보유하신 분들의 뭐 고충이나 이런 걸 좀 들었는데 저는 삼성전자가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차트도 이쁘게 잘 만들고 힘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만약에 미중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요. 그리고 혹은 이머징이나 뭐 우리나라 쪽으로 자금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뭐부터 사요? 삼성전자. 왜 삼성전자부터 사냐고요? 인덱스 매매하잖아요. 지수를 살 거 아니에요. 얘네가 기업 하나하나 보기보단 처음에 지수를 사놓고 나서 뭐 기업 뭐 있나 한 다음에 조금씩 담는단 말이야. 근데 지수를 사 그러면 삼성전자 당연히 크게 포함된다고요. 거기다가 삼성전자는 좋아지는 기업이잖아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럼 왜 이 종목을 놔두고 왜 다른 엄한 종목에 가가지고 그렇게 고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하면 또 롯데지주 보유하신 분들이 저 욕하실 텐데 그냥 제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 투자 관점에서는
그쪽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설령 여기서 뭐 2배를 상승하는 일이 뭐 기적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 해도 저는 이게 더 안정적이고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봐도 좋은 것 같고, 뒤에서 작업 잘하면 진짜 대박입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대박이고, 호재를 그냥 끌어안고 있는 기업인데 뭐. 그렇죠. SK하이닉스 다음 넘어갈게요. SK하이닉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밀렸는데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그 안 나왔는데 교육과정 제가 캔들 교육하고 있죠. 제 거 채널 오시면은 요거 밑에 내려가면은 여기 그 재생 목록 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교육 있죠. 교육 과정 한번 보세요. 이 교육 보시면은 여기 캔들 제가 기술적 분석 계속 올려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 일주일에 하나 두 개씩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보세요. 보시면은 저점 가능성 있는 반전형 캔들 지금 하고 있는데, 보시고 요 다음에 나올 게 뭐 장악형이라고 있는데, 자 그거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다음에 나올 게 요거예요. 요 이렇게 하락에 대한 힘이 있죠. 이렇게 갭 밀려서 나온 거. 요거를 이겨내고 상승을 나타내는 요런 장악형 캔들이 있어요. 미리 공부하신 분들 있겠죠. 요렇게 나와가지고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요렇게 올라와주면, 예를 들면 한 65,000원쯤 되겠죠. 이 구간만 올라와줘도 제가 볼 땐 좋아요. 그럼 괜찮을 것 같아. 66,000원 회복해주면은 아주 나이스하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66,000원. 그전에는 혹시나 밀릴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더 밀렸는데 수급이 안 들어와요 지금. 얘는 미중 무역 전쟁 할 때 삼성전자보다는 약간의 우려감, 메모리 쪽 집중돼 있으니까 우려감을 더 갖고 있다. 그래서 66,000을 회복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21선 회복과 요 최소한의 회복해야 되는 요 구간을 같이 회복하는 거. 66,000원 회복할 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짧게 보면 65,000원 회복할 때. 이 정도까지 설명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한 4분기부터 하반기 4분기 정도부터, 원래 3분기 정도부터도 괜찮을 수 있었는데 저 미중 무역 전쟁이 조금 질질 끌려가면서 약간의 그 소비 쪽에서는 조금은 우려감이 생길 수 있다. 그래봤자 1분기 정도 밀리는 정도? 만약에 이번에라도 좋은 얘기가 조금씩 오가고 무역 협상을 다시 진행하겠다라고 하면 조금 더 빨라질 수는 있겠죠, 회복이.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분기부터는 거의 뭐 확정적이에요. 왜냐면은 개인들만 메모리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데이터 센터나 이런 걸 구축을 엄청나게 해야 돼요. 왜? 5G 시대가 오면은 더 많은 용량을 주고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점점 더 구축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메모리 안 사고 할 수 있어요? 우려감 있다 이건 좋은데 그 생각의 도를 지나친 우려감은 반영할 필요가 없어요. 뭐 내년에도 뭐 리서치 기관에서 내년 4분기 정도는 대야 회복된다? 아주 뭐 잘나셨어. 한번 보자고 그래요. 거기 그 메모리 그 반도체나 이쪽 업황 여태까지 나온 거 엄청 많이 틀렸던 그 리서치 기관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믿지 마시라고요. 좀 타당한 이유를 들어야지. 5G가 상용화가 됐는데 데이터 센터를 안 지을 거야 그러면은? 3분기 지금 CPU 출시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인텔 CPU. 근데 AMD도 이번에 굉장히 좋게 나왔죠. CPU가 생각보다 엄청 좋게 나오고 있어요. AMD도 무시할 게 아닌 것 같아요. AMD. 혹시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AMD도 이번에 쇼케이스 나온 거 보니까 엄청나게 기대감이 높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 20만원, 저는 요거를 살짝 이탈해서 이렇게 갔다 오지 않을까 했는데 얘가 생각보다 강해요. 제 생각보다 20만원 정말 요 구간 20만원 살짝 이탈해서 요 61선 있죠. 요거 아마 19만 뭐 한 8,000원에서 9,000원 사이 요거 될 텐데 8,000원 초반 정도 될 텐데 요 구간만 61선만 잘 유지해줘도 셀트리온은 다시 한번 요 위쪽을 바라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22만에서 22만 5천원 되겠죠. 그 다음은. 그리고 나서 요걸 돌파했을 때 25만원 가능성이 생기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25만원 이유는 25만원을 돌파한 다음에 보자고요. 한참 뒤일까지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뭐 최종 목표치 이런 거 보지 말라고 그랬죠. 만약에 최종 목표치를 원하시는 분들은 10년 투자할 생각 있는 분들이 그런 거 보시는 거예요. 셀트리온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60만원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도 80만원 이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10년 투자했는데
한 3배, 4배 벌겠다라고 하시는 생각에 그건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죠. 10년이면. 셀트리온이 그때 실적이 어떻게 될지 저는 굉장히 기대감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될지 안 될지는 봐야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감이 큽니다. 근데 이제 뭐 이거를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1차적으로 돌파해야 되는 곳들이 있고 2차적으로 25만원 가야 되고 그러니까 돌파하면 그때 보시라고요. 그 다음 목표치는 욕심 부려서 한 번에 60만원 설정해 놓고 25만원 22만 5천원 요 구간에서 저항 맞고 밀리면 에이 내 종목 왜 안 가 이러지 말라고요. 아시겠어요? 중장기적인 목표치가 있는 거고 단기 목표치가 있는 거예요. 단기로 들어가신 분은 단기를 먼저 보세요. 단기로 들어가 놓고 장기를 보지 말고. 아시겠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강하다 계속 말씀은 드리고 있죠. 근데 생각보다 더 강하다는 뜻이에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수소차 관련주들 좋았죠. 뭐 풍국주정 뭐 이런 거 뭐 엄청나게 좋았죠. 장중에 이렇게 올라가다 꼬리 달고 이렇게 있었는데 오전에 꼬리 달고 이렇게 살짝 내려왔었는데 61선 돌파하네 마네 이러다 결국엔 뭐 상한가 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수소차도 지난달부터 이렇게 그 언급은 간단히 드렸는데 이게 생각보다 지금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모멘텀을 못 받고 있다라고 했는데 정의선 부회장이 뭐 G20 그 환경 장관 회의 가가지고 에너지 환경 장관 회의 가가지고 수소 경제 우리는 하고 있으니까 당신들도 동참하시오 뭐 이렇게 뭐 얘기하면서 관련주들 뭐 전체적으로 다 막 급등하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요즘에 말씀드리는 거 1번 뭐예요? 4차 산업혁명. 2번 뭐예요? 바이오. 2번하고 3번 뭐 계속 왔다 갔다 하죠. 1, 2, 3번 1차는 4차 산업혁명이 맞고 바이오랑 남북경협주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약간의 테마성이 있으니까 바이오도 약간의 테마성과 요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실적인데 실적보다는 신약 기대감이 높은 거예요. 신약에 대한 기대감. 지금 HLB 이제 보름도 안 남았잖아요. 제가 주말에 이렇게 리뷰해드렸는데 그거 확인해 보셨나 모르겠네. 확인하신 분들은 오늘 뭐 기분 좋았겠죠. HLB, 신라젠, 그리고 뭐 메지온, 뭐 강스텐바이오텍, 바이로메드 등등 이렇게 막 바이로메드래 헬릭스미스 등등 하반기에 기대감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바이오는 작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하반기에 기대가 높아요. 전 바이오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어차피 트럼프가 중국에 정상회담 G20 정상회담 들리면서 한국 들려간다잖아요. 거기 오면서 겸사겸사 한국 온대잖아요. 그러면 경협주밖에 얘기할 게 더 없어요. 경협주랑 혹시 미사일이랑 전투기 더 안 살래? 뭐 이런 얘기 하겠지. 우리나라에 오면은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좋다고 우리나라에 와. 미사일하고 전투기 판매 그리고 북한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그 모멘텀 봐가지고 경협주 어쩌고저쩌고 되겠지.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경협주는 테마주니까 테마 싫어하고 어지러워하는 거 싫어한다 이런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낫다고 했죠. 이거는 별로 그 강요가 아니에요. 4차 산업혁명은 꼭 해야 되는 거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관심 있는 분들 하시면은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경협주는 원하시는 분들만 하면 돼요. 그리고 4번이 신재생에너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 중에서 제가 볼 거는 뭐 전기차 같은 쪽 이쪽을 볼만하다. 그리고 수소차 같은 경우는 수소차는 테마성이 강해요. 전기차는 뭐라고 했죠? 이제 산업화가 됐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르다고 했어요. 수소는 테마. 지금 이건 테마성으로 이렇게 막 상한가 나오잖아요. 전기차는 이제 산업이야, 산업. 두 가지는 아예 달라요. 우리나라 아무리 수소해도 전기차의 이 인프라랑 전 세계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푸시해서 밀어주는 거랑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수소차도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준비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기 그 강릉에서 수소탱크 터진 것만 봐도 그거 보면은 누가 뭐 우리 집 옆에다가 수소탱크 짓게 해주겠어요? 충전소? 여러분 집 바로 옆에 생긴다고 생각해보세요. 동네에 해주겠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멀었다는 거예요. 전기차 충전소 여러분 집 주변에다 세워준다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땡큐 환영.
다르죠 입장이 지금. 수소는 템하고 전기차는 산업이에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네 가지 네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인데 태양광 풍력 이건 계속 말씀드렸어요. 태양광 좋아요. 좋은데 하면 좋아요. 한번 처음에 인프라 구축하는 게 좀 비용이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러지 뭐 오래 쓸 수 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거 국가에서 장려해가지고 지금 현 정권에서 한 거 어떻게 됐다? 중국 업체 거 다 갖다 쓰고 지금 2년 만에 고장 나가지고 아주 그냥 애먹고 있다. 초기 비용 투자해서 오래 쓰려고 했는데 비용이 싼 걸로 입찰을 받아가지고 개떡 같은 제품 받았으니까 다들 고생하는 거죠. 농민분들이랑 다 고생하시는 분들 중간업자는 갖다가 팔아놓고 2년 지났는데 뭐 잠수 타면 나물나라면 끝이지 뭐. 그 사람 찾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광 이런 거 어렵다는 거예요. 뭐 키우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기업을 키워야지 왜 중국 업체만 갖다 키워. 스마트 팩토리도 화나는 게 이거 하면은 우리나라 기업 자체 기업자고 기업 자체에서 하는 건 모르겠는데 스마트 뭐 팩토리 이 센터 뭐 지어가지고 이렇게 조성을 하겠다. 이거 다 중국 거 갖다 쓴대잖아 국가에서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제발. 이딴 짓 좀 하지 말라고. 중국에다가 잘 보여야지 북한이랑 뭐 얘기도 하고 하는 건 알겠는데 앵간히 해야죠. 적당히 해야지 그런 건. 그죠? 풍력은 우리나라는 네덜란드가 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기후 자체가. 차라리 북한이 조금 더 낫겠다. 우리나라보다는. 우리나라는 네덜란드나 이런 데만큼 풍력이 발전할 수는 없어요. 기술력을 뭐 수출하고 뭐 이런 거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 발전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태양광은 사실 우리나라가 기술력도 좋고 한데 왜 자꾸 중국을 밀어주는지 모르겠어요. 뭐 아니 알겠는데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태양광이 안 좋은 거예요. 중국 때문에. 가뜩이나 중국 때문에 어려운데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중국을 밀어주고 앉아 있으니 당연히 뭐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거겠죠.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기차 요쪽 얘기하는 거예요. 수소차는 테마를 보시라는 거고. 그래서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섹터들 있죠. 이 네 가지 섹터 중에서 지금 조정 구간이죠. 저항 맞고 밀린다라고 했잖아요. 조정받고 있는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조정받는 종목들이 있어요. 최근에 올라와서 조정받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담아놓으시라고요. 아시겠죠? 지난주에도 HLB 말씀드린 다음에 오늘 위에 돌파 시도 나왔는데 결국 돌파는 못했어요. 여기 77,000원 구간은 넘어가 줘야 되고 83,000원까지 넘어가 주면 아주 금상첨화예요. 근데 탑라인만 굉장히 유효한 데이터가 나온다면 83,000원 이건 일도 아닐 것 같아요. 이거는 HLB는 제 기준에서는 10만원 밑에 있을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코스닥 시총일이 노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볼 때 어려울 것 같고 얘가 지금 그 LSK바이오를 합병하는 게 요런 것도 있다고 했어요. 운송장비 부품 이게 뭐 구명정이나 이런 그쪽으로 돼 있다 보니까 조선 쪽으로 분류가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비유를 해드릴게. 자, 미국이나 막 유럽에서 우리나라 와서 이 기업을 볼 때 시선이 우리 기준으로 치면은 우리가 지금 베트남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에 투자하려고 알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베트남에 멋진 신약 기술을 가진 기업이 있대요. 기술력 좋은 기업이 있대. 그래서 알아봤더니 업종 분류가 바이오 기업이라고 해서 알아봤는데 업종 분류가 조선업인 거야. 여러분 투자하겠어요 이 기업에다가? 여기가 막 항암제를 개발했대. 근데 항암제 개발한 기업이 조선업 하는 기업이래. 여러분 이 기업 신뢰가 가요? 베트남 업체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국이나 유럽인들 입장에선 이런 거야. HLB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고 하니까 아예 그냥 바이오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외국인들이 이걸 엄청나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베트남 기업에다 물어보면 보면은 이거 안 물어보겠어요? 항암제를 개발했다는데 조선업체 여기는 왜 조선업체인데 항암제를 개발해요?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되게 웃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본인들 HLB에서 그 개발을 한 게 아니에요. HLB가 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을 그냥 인수해서 그런 거예요. 인수. 그래서 그런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비슷한 쪽으로 알파홀딩스 같은 거 있잖아요. 알파홀딩스 같은 경우도 흑색종 뭐 해가지고
지분만 갖고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잘 됐다. HLB 같으면 이제 이 결과가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결과가 좋은 거라고 저는 봐요. 좋으니까 아예 그냥 업종까지 변경을 해버리고 싶다. 이런 개념이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입니다. 여기까지는.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죠. 뚜껑을 열어보면 알겠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좋은 종목들 조정받았을 때 최근에 양봉이라도 하나 멋지게 하나 올라오고 보세요. 이렇게 양봉이 하나 멋지게 올라오고 그리고 거래량이 좀 이렇게 붙어있는 종목 있죠. 이날 거래량이 이렇게 붙어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한번 보세요.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다가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조정받은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21선까지 조정을 받던 아니면은 이 양봉 하단 근처 요렇게까지 적어도 중간 이하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까지 조정받았다. 그런 종목들을 지금 한번 보세요. 그런 종목들 방금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섹터 중에서 그렇게 포함되는 조건을 교집합이 되는 종목을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미중 무역 전쟁 해결은 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이라서 또 잔소리가 길어진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고요. 다들 잘 되시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까지 정리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요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맨 밑으로 내리면 여기 터치하는 란 있어요. 요거 맨 밑에 있는 댓글 추가 터치하시면은 댓글 달 수 있습니다. 숫자 3이라도 하나 남겨주시면 잘 보고 있다라고 저희가 인식하니까 남겨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물러갈게요.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